안녕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거세의 불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세의 불안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개념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정신분석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1902년생인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락강 같은 여타의 정신분석학자들도 이 영역에 기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라면 단연 프로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세에 대한 불안은 실제로 성기를 절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념적 용어일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이 개념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격렬한 정신적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무의식적인 경험은 인생의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어떤 공격에 대한 방어 기제가 활성화될 때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거세 불안이 남자아이와 마찬가지로 여자아이에게도 빈번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물론 그런 경험은 남자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뿐이죠. 아이들이 성별을 구별하고 이룰 수 없는 욕망을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배우는 정신적인 경험을 통해 이런 거세 불안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남자아이가 겪는 거세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아이의 거세 불안. 1908년에 프로이트는 남자아이의 거세의 불안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한스에 대한 그의 사례 연구에서 이를 묘사했는데요. 그는 이런 정신적 과정이 다른 4가지 시기 또는 단계에서 어떻게 발생하며 해결 단계에 이르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4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남자아이는 자신이 성기를 가졌음을 깨닫고 모두가 성기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단계를 다른 말로 위협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는 4단계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빠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 패턴으로 인해 아이는 아버지의 꾸중을 통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혹시 아빠가 나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아빠로부터 거세라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를 부재의 발견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 남자아이는 여자의 몸이 자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여성은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성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진 못합니다. 단지 남성의 성기, 즉 음경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상상 속 가상의 위협으로 연결지어서 남성의 성기가 부재한 것은 거세에 당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를 불안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아이는 엄마가 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엄마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거세에 대한 불안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이 4단계를 거치면 해결이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거세 불안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더는 아버지의 자리를 뺏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아이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거인과 같이 위압적이며 아주 권위적인 존재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큰 존재에게 자신이 덤벼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덤벼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리다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엄마를 거부하고 엄마를 아버지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거세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대로 계속 가다간 성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머니와 다른 존재이며 아버지와는 자신이 동일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거세 불안을 잠재우려는 단계입니다. 즉, 나를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아버지와는 적이 아닌 동료가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방금 전에 언급했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프로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남자아이가 만 4세에서 7세 사이에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를 라이벌로 생각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적대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리켜서 거세 불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세 불안이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어린 소년은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라고 아버지와 같은 남자가 되면 자신도 어머니와 같은 아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내면화가 소년의 성격 중에서 초자, 즉 도덕성 발전의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남자아이와 반대로 여자아이에게 적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여자아이에겐 거세 불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자아이의 거세의 불안도 남자아이와 공통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아이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남성의 성기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자아이에게도 엄마는 매우 중요한 존재인데요. 아이에게 엄마는 사랑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식의 사고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모든 사람이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여성의 음핵이 남자아이의 음경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차이점의 발견 단계인데요. 여자의 음핵이 너무 작아서 음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혹시 거세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부정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이는 자신의 엄마도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신에게 이를 물려주었다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남성의 성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엄마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아이들에게 있어서 거세의 불안의 해결책은 몇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아이는 음경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성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성기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프로이트는 이를 거세 부인, 즉 거세에 대한 부정으로 보고 이런 사고방식이 아이를 동성애로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거세 불안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더 이상 애정의 중심이 아니며 여자아이의 사랑은 아빠로 향하게 됩니다. 음경에 대한 욕망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하게 되는데 음경을 가진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는 다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욕구로 변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이의 사랑이 아빠에게 향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엘렉트라 콤플렉스, 즉 남근 선망이란 용어입니다. 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는 상반된 개념인데요.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에게 애정을 품으면서 어머니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질투하거나 적대시하는 경향으로,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단계의 여자아이는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갖는데 남자아이의 성기에 비해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을 선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남자와 같아지려는 희망을 포기하고 거세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초자아, 즉 슈퍼에고를 발전시킴으로써 해소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노이로제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엘렉트라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로 동생 오레스테스와 함께 어머니 클리템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이기스토스를 살해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요즘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남녀 모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와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삼각관계를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했는데,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인간이면 누구나 성장 과정 중에 경험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신경증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콤플렉스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신경증적인 병이 생긴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동성애 부모를 자신과 동일화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경험하는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초자아를 갖게 되는데요. 즉, 아이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성격의 최고 단계인 양심을 성장시키게 되는데, 이는 쾌락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도덕과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성장 후에 성 정체성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성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되거나 성전환증 같은 성도착이 일어나고 성에 대한 불감증이 되며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거세 공포는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쯤 되면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왜 프로이트가 이토록 성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요? 프로이트가 성에 집착한 이유는 현재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은 편집증적이고 약간은 변태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프로이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통일된 과학이론을 구축하려고 했던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한 가지 힘을 발견했는데요. 그가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는 유럽의 중산층 사이에서 성적인 억압이 만연해서 성이 금기시되었고, 사람들은 고상한 척 위선을 떨었지만 실상 그 내부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지요. 이러한 사회에서 그의 여성 환자들이 보인 심리적인 증상 가운데 많은 사례가 억압된 성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프로이트는 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프로이트의 이론은 꽤나 충격적이고 너무 앞서 나간 이론이라서 그런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적 충동 또는 성적 본능인 리비도와 정신 발달 단계를 비롯한 프로이트의 많은 이론이
인간의 감정과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정신분석이 생긴 이후 프로이트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열렬한 지지를 받는 동시에 상당히 비판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행동과 뇌에 대하여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프로이트의 이론 중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많은 부분 잘못된 이론을 주장한 것은 맞지만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 뇌의 전두엽과 변형계가 각각 자아와 원초아와 유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콤플렉스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콤플렉스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콤플렉스를 단순히 나쁜 것으로 여겨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면 콤플렉스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심리학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상식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지기 미네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